네,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삼성 프로젝트는 이제 삼성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관계를 특별히 쳐다보게 된 것은 한 1년 정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취재할 때 무서웠나 봐요. 굳이 자기 간다는 원래 취재할 때 간다고 말 안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다고 말해두고 가는 이유가 아마 이번엔 좀 무서운. 자,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연결할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번 주 포토라인에 쓰게 됩니다. 예. 검찰은 지금 100억대 뇌물을 비롯한 각종 혐의를 묻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제는 무엇인지 오랜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원 주진우 기자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시죠?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가고 싶은데 기다려온 날인데 중요한 취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디 급히 출장 가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취재인데 그 중요한 현장에 못 갑니까? 중요한 취재인데, 중요한 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아직 검찰이 가지 못한 걸, 시작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 못한 길을 지금 시작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국을 하면 가지 못하는 길이 어떤 영역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잠에서 깨시고 지금 잠에서 깨서 어디 공항 가는 길인가 본데 어디로 출국하냐고요? 그리고 그 가지 못한 길이 무슨 영역입니까? 무슨 취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가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취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과 직권남용, 조세포탈 이런 몇 가지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다가 홍석현 회장의 그랬죠. 네. 해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의 통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 취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가 취재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계좌에 관한 취재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40억 원, 약 40억 원의 소송비 대납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삼성도 자기네들이 뇌물도 줬다. 이 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시인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서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훨씬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돈을 건네는 지금 닷새 대납 40억 말고 다른 건으로 돈을 거래한 그런 관련 계좌가 있다는 건가요? 삼성은 자기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습니다. 정기적이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그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돈이 건네지는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요? 그런 그렇습니다. 계좌가 존재한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페이퍼 컴퍼니에 특정한 계좌에서 돈이 건너갑니다. 이것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 관련 취재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취재도 하고 다른 취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삼성은 뭐 외신 기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북한보다 취재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취재가 잘 됩니까?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삼성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취재를 하면 주변에서도 제 취재원이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취재원의 친척이 갑자기 뭐 수사를 당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의 강도가 협박의 강도가 다른데요. 예. 이제 위험한 취재는 그만해야지 그러는데 아직 그러면서도 지금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왜 지난번에 홍석현 회장 계좌가 등장했을 때 물론 홍석현 회장은 뭐 본인은 모르는 계좌다. 계좌의 존재는 확인됐고 그 계좌 명의가 홍석현 회장으로 돼 있는 건 맞지만 홍석현 회장을 만났더니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이 통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석현 회장은 홍석현 회장은 자기와 다스와는 관련이 없다. 이 자기 계좌와 다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개인의 가족 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좌였다. 애초에 만든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자신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계좌 정확한 계좌번호를 얻는 과정에서 현지 기관의 협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관계 당국의 정확한 문서와 협조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보기관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비리 중에 가장 큰 축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이다. 그 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비리를 발본세고 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런데 삼성 쪽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4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성한테. 그리고 40억 원 소송비 대납으로 그냥 퉁치고 그러니까 묻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고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 관련 취재를 가는 거 그러면 한 나라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연속으로 있나요? 네, 여러 나라를 여러 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의 반론은 저희가 봤습니다. 네, 언제나. 그럼 이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이제 포토라인에 쓰니까 삼성 취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삼성 프로젝트는 삼성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관계를 특별히 쳐다보게 된 것은 한 1년 정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귀국하기 전에 해외에서라도 전화 연결하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있습니다. 본인이 내 할 게 아닌데 네. 거기다 내 하고. 이거 굉장히 새벽에 전화가 왔길래 갑자기 출국한다고 빨리 미니 하나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내용이 이런 거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해 발행됐던 주진우 기자의 MB 프로젝트 시사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MB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이재용 JY 프로젝트로 바뀐다는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취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취재를 오래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좌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됐다. 거기서 정기적으로 돈이 넘어가기도 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돈이 넘어갔다.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원래 주준 기자가 입이 싸면서도 무겁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가볍고 무겁다. 예.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요한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은 처음 들었는데 저도 뭐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뭐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데 아마 취재 갈 때 무서웠나 봐요. 굳이 자기 간다는, 원래 취재 갈 때 간다고 말 안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다고 말해 듣고 가는 이유가 아마 이번엔 좀 무서웠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어마어마한 뉴스 두 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장충기 당시 미래전략실 사장한테 언론인들이 막 문자를 보내요. 이걸 다 폭로를 했어요. 결국에는 언론인들과 삼성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MBC가 보도하니까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무도 안 받죠. 2015년에 연합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년 보도 때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일보 광고국장이 그렇죠, 했던 말은 더 재밌어요.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혈맹. 아니, 언론사에 있다는 놈들이 이런 식이야.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이거 광고 카피인데? 네, 완전 카피입니다. 혈맹이라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를 말하는 거냐 이거 지금?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만연해 있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은 자기들 조직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거든요. 언론사는 첫째, 지금 스트레이트의 방송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만 취급해주고 전 언론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한 것이 더 있죠. 입연고시, JTBC. 그 자막에 배경화면에 JTBC 로고가 나온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반응을 나왔어요.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 두 건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하나만 더요. 안희정 보도를 봅시다. JTBC가 나름 특종한 거잖아요. 특종한 거죠. 모든 언론이 받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건은 안 받아 쓰냐고. 그게 침묵의 카르텔인 거죠. 자기들이 이게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광고를 주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국은 삼성 왕정이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고. 지금도 장충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죠. 지금도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 SBS의 김어준 블랙하우스 보면은 삼성 광고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SBS의 광고 수익이 엄청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JTBC도 16배 줄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들어간 대신에 6일자 조선일보에는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 다음에 6일자 국민일보는 삼성카드 서비스 키즈 검검 독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독일에서 상 받았다는 거고요, 삼성이. 동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 인파 몰려 이런 거고. 세계일보 6일자는 갤럭시 S9 체험객 160만 명 넘었다. 이건 뭐
비상이네 얘네. 아, 왕정이죠, 뭐 이 정도면. 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냐면 이 잠깐만 비판할게요. 특히 조선일보 하나만 좀 비판하겠습니다. 삼성, LG전자 인공지능 TV 신제품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팔리는 TV, 우리 얇은 액정 LED TV에서요. 시장이 역전돼 가지고 삼성이 추락하고 있고 LG가 선두로 올라섰어요. 이미 지난 겨울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경쟁인 거예요. 삼성이 떨어졌는데 경쟁, 아니면 비슷하면 독보적인 뭐 시장 장악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든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광고에 돈줄을 쥐고 있고 이 돈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에서 놀아났고 국민연금을 5천억을 날려도 누구 하나도 기사 써준 데가 없는, 그리고 삼성이 세계 제1류 기업이었다고 하는 이건희가 성매매를 집에서 해도 다뤄주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 돈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 언론들. 또는 반대로 말하면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네,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망하게 만들어줘야죠. 네, 삼성을 망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삼성폰을 쓰신 분들은 이 행위를 지지하는 거예요. 삼성 왕국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재용을 떠받드는 겁니다. 삼성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걸 보도한 내용 보도 자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게 흔히 말해서 어비진 기사라고 JTBC가 뭐 MBC가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보도하잖아요. 그거를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는 오프라인 신문에는 실지도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판에도 전혀 언급조차 안 한다는 건 물론 삼성의 광고를 의식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MBC가 한 번 터뜨리고 안희정 이슈가 계속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JTBC가 하나 터뜨리니까 기성의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매체들이 동시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슈가 됐어.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언론들이 누구누구가 보도했다는 인용 보도라도 해주면서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 침묵의 카르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 변하는 거죠. 이원병. 삼성도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죠. 우리 방송을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이재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는 지금 법원 검찰청 출입 정지 1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언론들 솔직히 말하면 욕할 것도 없어요. 사법부들도 뭐 오줌 싸잖아요. 이재용이 뜨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있고요. 촛불혁명 국민과 맞서 있습니다. 니네들이 촛불혁명 일으켰다고 돈이 더 중요한가 보자. 돈지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네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 내가 돈으로 한번 너 흔들어 볼게. 이게 지금 이재용이 전면전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전면전 뜬 거거든요. 그래서 석방됐고 석방된 후에 다시 어떻게 한겨레하고 MBC만 보도합니까? 이 많은 채널 중에. 이건 정말 충격이죠. 삼성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어느 기자가 쓴 글 중에 제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나 이거 보고 오싹했었어요. 자기들이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삼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 예. 오랜 시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원 주진우 기자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시죠?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가고 싶은데 네. 기다려온 날인데 중요한 취재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어디 급히 출장 가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취재인데 그 중요한 현장에 못 갑니까? 중요한 취재인데, 중요한 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아직 검찰이 가지 못한 걸, 시작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찰이 가지 못한 길을 지금 시작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출국을 하면 가지 못하는 길이 어떤 영역입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잠에서 깨시고 지금 잠에서 깨서 어디 공항 가는 길인가 본데 어디로 출국하냐고요? 그리고
가지 못한 길이 무슨 영역입니까? 무슨 취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가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취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의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과 직권남용, 조세포탈 이런 몇 가지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다가 홍석현 회장의 그랬죠. 네. 해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의 통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 취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가 취재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네,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삼성 프로젝트는 삼성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삼성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관계를 특별히 쳐다보게 된 것은 한 1년 정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취재 갈 때 무서웠나 봐요. 굳이 자기 간다는 원래 취재 갈 때 간다고 말 안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다고 말해두고 가는 이유가 아마 이번엔 좀 무서운. 자, 미니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연결할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이번 주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예. 검찰은 지금 100억대 뇌물을 비롯한 각종 혐의를 묻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제는 무엇인지. 이명박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습니다. 정기적이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그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돈이 건네지는 계좌가 존재한다, 확인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요? 그런 그렇습니다. 계좌가 존재한다. 그런 계좌가 존재합니다.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페이퍼 컴퍼니에 특정한 계좌에서 돈이 건네갑니다. 이것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 관련 취재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취재도 하고 다른 취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성은 외신 기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북한보다 취재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취재가 잘 됩니까? 이게를 드러내는 그런 계좌에 관한 취재입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40억 원, 약 40억 원의 소송비 대납 문제만 얘기했습니다. 삼성도 자기네들이 뇌물도 줬다. 이 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시인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서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는데 그거 말고 훨씬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네. 또는 돈을 건네는 지금 닷새 대납 40억 말고 다른 건으로 돈을 거래한 그런 관련 계좌가 있다는 건가요? 삼성은 자기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